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요게 셉 아이디입니다, 여러분. 요거. 이 포트인데, 일본 슬래시 일본 모듈의, 일본 MDA의 일본 포트거든요, 이게. 알루는 슬랍 MDA 포트인데, 111인데, 요게 셉 아이디예요. 근데 이 셉 아이디라고 하는 거는, 이더넷 인캡슐레이션 할 때는, VLAN 태그가 없는 널, 그 다음에 VLAN 태그가 있는 거. 그래서 VLAN 태그가 있을 때는 셉 112 한 다음에 콜론 치고 100번. 이게 VLAN 아이디고요. Q인큐라는 게 있죠. Q인큐. 예. Q인큐일 때는 더블 태깅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너 태그와 아우터 태그를 점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구별하고요. 그 다음에 소넷 SDH가 셉으로 들어올 때는, 예를 들면, 소넷 같은 이런 경우 있거든요. 이더넷 프레임을 소넷으로 브리징해갖고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브리징 컨트롤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한 포트를 그냥, 억세스 포트, 이더넷 억세스 포트 하나를 갖다가 하나의 프레임만 속하는 하나의 포트를 통째로 소넷에다 그러니까 통째로 브리징해서 보낼 때는 이렇게 그냥 쓰고요. 그 다음에 BCP 다디큐를 지원할 때는 VLAN ID 주고요. 만약에 ATM 인터페이스가 들어올 때는 211, 이 포트 다음에 30/100, 요거는 뭐냐면 VPI, VCI 넘버거든요. 그 다음에 프레임릴레이가 들어오는 시리얼이다. 그럴 경우는 212 해가지고 250, 이게 로컬 DLCI 보내요. 요런 것들이 바로 셉 아이디죠, 셉 아이디. 이런 셉 아이디를 있어서 이거 보면 다중 VLAN 이런 것도 다 지원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디서 서비스에서 호출 당하는 거죠. 서비스에서. 그래서 이 셉은 서비스에서 호출 당하려면 반드시 억세스 모드로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모드를 억세스로 바꾸고 이더넷을 억세스로 바꾸고 있는 모양이에요. 기본이 네트워크 모드이기 때문에 7750 라우터가. 그래서 인키조 타입은 다디큐로 했다. 그럼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이 포트가 쪼르르 있고 뒤에 억세스 모드고 이더넷 다이어드 큐고 기가 이더넷이다.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호출 당하는 거죠. 서비스에서. 셉이.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만드는데 이 서비스는 두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로컬 서비스하고 그 다음에 리모트 서비스가 있어요. 로컬 서비스. 로컬 서비스는 한 라우터에서 어떤 셉들을 서로 연동해 주는 거예요. 서비스를 통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쪽 CE하고 이쪽 CE가 이쪽 라우터 셉으로 들어왔는데 서비스를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 여기 이더넷이다 그러면 하나의 이더넷 브리징 공간이 되는 거죠. 아니면 이게 만약에 전용 회선이다 그러면 시리얼이다 그러면 시리얼을 브리징 해주는 거죠. 로컬에서. 그래서 서브스크라이버의 로지컬 뷰에서는 이렇게 연동되는 효과가 나오고요. 우리가 디스트리뷰트 서비스라고 불리는 게 있거든요. 디스트리뷰트 서비스. 이거는 원격지에 있는 피끼리 서로 연동을 해주는 거를 갖다 디스트리뷰트 서비스라고 부르고, 이 디스트리뷰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SDP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SDP가 이 터널의 트랜스포트 터널과 서비스 터널을 서로 연동해 시켜주는 거거든요. 이 SDP 바인딩이라는 게 이루어져야 돼요. SDP란 걸 정의해갖고 이거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컬 서비스는 그냥 셋만 만들고 서비스 만들고 포트만 2개 이상 지정해주면 되는 건데, 얘는 이제 뭐냐면 이런 SDP를 정의를 해야 되거든요. 디시온 서비스는. 그래서 SDP 서비스 디스트리뷰션 포인트라고 부르는, 서비스 디스트리뷰션 포인트 또는 서비스 데스티네이션 포인트라고 부르는 경우도 더러더러 있겠지만 하여튼 SDP인데, SDP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서비스 터널과 트랜스포트 터널을 서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 SDP가. 그래서 여기 SDP ID가 있는데 이 ID가 나중에는 MPLS다, 페이로드다, MPLS다 그러면 MPLS 헤드에 트랜스포트 레이블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서비스 정의할 때 서비스 ID가 있거든요. 이 서비스 ID를 되도록이면 버추얼 서킷 ID하고 같게 해요. 같게. 그래서 이 버추얼 서킷 ID가 바로 서비스 터널이 되는 거고, MPLS 헤더에 보면 서비스 레이블이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SDP를 먼저 정의를 하고, 이 SDP를 누구한테서? 서비스에서 전부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럼 서비스에서 셉과 커스터머와 이 SDP를 연동하게 되면 이쪽 포트에 연결되는 서비스가 리모트 포트에 있는 어떤
어떤 서브스크라이버, 같은 서브스크라이버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 SDP, 그래서 우리는 이제 SDP를 정의하고 그 SDP를 갖다 서비스에 연동하는 작업들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SDP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서비스 레이블과 트랜스포트 레이블을 서로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뭐 특징들이 있습니다. 서비스 아이디는 로컬 유니크하다. 그 다음에 쭉 읽어보시면 SDP는 시스템 IP 어드레스를 이용해서 파엔드, 반대편에 내 서비스를 받아주는 쪽에 PE를 구별을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컨피그레이션 하기 전에 SDP 만들어져야 되고, SDP가 단순히 어떤 하나의 싱글 서비스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not specific.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얘기 뭐냐면, 하나의 SDP 뚫어놓고 거기다 여러 개의 서비스가 사용할 수도 있고요. 하나의 서비스가 여러 개의 SDP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SDP가 사실은 논리적인 터널이죠. 예, 로컬과 파인드 라우터, 로컬 P와 리모트 P의 터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 이상의 서비스가 SDP에 전부 어소시에이션 연결될 수도 있다고 하고, 아주 다양한 종류의 인캡슐 타입도 지원해요. 그러니까 트랜스포트 인캡슐레이션도 꼭 MPLS만 지원한 게 아니고 GRL이나 뭐 이런 것도 지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SDP 인캡슐 타입은 크게 MPLS하고 GRL가 있는데, GRL가 있대요. 그래서 MPLS 속 안에는 LDP 터널과 RSVP T 터널이 있다. 어떻게 사용하는 건 그건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한테. 그죠? 예. 자, 우리가 만약에 나중에 MPLS 망에서 GRL 터널을 사용하게 되면, 그때는 MPLS 네이블 스위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라우팅 테이블에 이용해서 IP 라우팅을 하게 됩니다. GRL 터널은. 그러니까 사실 MPLS 망은 글로벌 라우팅 테이블도 있고, MPLS 태그 스위칭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라우팅 테이블로 일반적인 IP 서비스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MPLS 망으로는 뭐 하는 거죠? MPLS 이런 터널로는 여러 가지 MPLS 서비스, 터널 서비스 해주는 거겠죠? 자, 우리 로지컬 뷰를 한번 좀 보면, 셉들이 있는데, 셉들이 액세스 포인트가 이제 셉들이에요. 그게 이제 네트워크 포트로 나가는데, 이 네트워크 포트에 이제 사실 SDP들이 정의가 되는 거, 연결고리는 없지만 SDP가 정의가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네트워크 포트에 여러 개의 SDP가 정의된다고 볼 수가 있고, 그 SDP 속 안에 들어가 보면 SDP ID가 있는데, 이 SDP ID가 사실은 나중에 트랜스포트 터널 ID가 되는 거고, 버추얼 서킷, 이게 바로 서비스 ID거든요. 이게 각각의 서비스 ID가 되고, 결국 나중에 이게 서비스 레이블이 되는 겁니다. 이너 레이블의 서비스 레이블이 된다고 보시면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바로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어떤 논리적인 어떤 엔티티들과 이런 피지컬 엔티티들을 상호 연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커스터머가 어떤 서비스 받고 그놈이 어떤 SDP 받아서 어떤 MPLS 터널 ID를 가지고 간다. 그 속 안에 서비스 터널은 누구다.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대표적인 VPWS 디스트리뷰터 서비스를 이렇게 보면, 이 서비스 50을 만들어갖고 SEP 123을 들여갖고, 이 SEP 123의 포트에 서브스크라이버 접속을 하겠죠, 장비가. 그래서 SDP 3을 통해서 이렇게 간 거죠. 터널 통해서 이렇게 간 겁니다. 그래서 이 서브스크라이버 입장에서 로지컬 뷰를 보면은 그냥 VPWS 같은 경우는 이 중간이 그냥 하나의 전용 회선처럼 또는 ATM 스위치처럼 그런 논리적으로 1대1로 연결된 것처럼 포인트 커넥션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하나의 SDP 터널에 멀티플 서브스크라이버가 연동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서브스크라이버 B가 셉을 통해서 서비스 25를 받는데, 이 서비스 25가 SDP 3을 통해서도 통신될 수 있고 여기도 통신될 수도 이렇게 통신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빨간색 가입자는 이렇게 포인트 커넥션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파란색 가입자는 멀티 포인트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터널은 반드시 포인트 투 포인트입니다.
터널은요, 전부 포인트 포인트입니다. 예? 네.